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편은 집안의 장남으로 시부모님에게 많은 기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시어머님은 교육에 대한 욕심이 크신 분이었는데 특히 장남인 남편에게는 사교육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남편은 학원과 과외로 매일같이 바쁜 하루를 보냈고 시부모님은 남편의 학업 성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님은 남편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집안의 자랑이 되어주길 바라셨던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의 기대 속에서 남편은 힘들지만 꾸준히 공부했고 결국 명문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난 뒤에는 원하는 대기업에 무사히 취업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었답니다.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업을 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첫 월급을 받을 때쯤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다네요. 월급날이 언제라고 했지? 며칠 있으면 나올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그동안 우리가 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이 많았잖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네 동생 학비랑 생활비를 좀 보태야 할 것 같아. 아, 네, 알겠어요. 남편은 첫 월급을 받자마자 시누이 대학 학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월급 받은 돈 거의 대부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매달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동생의 학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면서도 남편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시어머님이 항상 뒷바라지라는 말을 하면서 남편을 압박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네요. 오히려 장남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도왔다고 했으니까요. 남편 덕분에 동생은 무사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답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받은 월급은 전부 시댁에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동생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께도 매달 생활비를 챙겨드렸다고 했습니다. 월급날만 되면 시어머님이 어김없이 전화를 했다네요. 우리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까 돈 좀 더 보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우리가 널 뒷바라지 해준 게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시어머님은 항상 똑같은 말로 남편을 압박했다고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의 오래된 가전제품들도 남편이 모두 바꿔줬을 정도였다네요. 하지만 가장 큰 사건은 시누이의 혼전 임신이었는데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 시누이가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된 상황에서도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네요. 현주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급하게 결혼을 시켜야 할 것 같은데 네가 돈을 좀 보태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니, 죄송한데 계속 집에 돈을 보내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불만을 제기했다고 했지만 시어머님이 불같이 화를 냈답니다. 그래서 현주를 못 도와주겠다는 거야? 임신까지 했는데 어쩌라는 거니? 현주 대학 졸업한 지 좀 됐으니까 모아놓은 돈 있을 거 아니에요. 너처럼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지방대 나와서 회사도 중소기업 들어갔잖니. 네가 대기업 다녀서 잘 모르나 본데 중소기업 월급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런 와중에 현주가 돈을 어떻게 모으겠어. 네 뒷바라지 하느라 네 동생은 잘 못 챙겨줘서 우리가 얼마나 미안한지 알기나 해. 근데 네가 어떻게 못 도와준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아니, 저도 돈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죠. 근데 그동안 제 월급 대부분을 다 보내다 보니까 적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임신까지 한 네 동생을 맨몸으로 시집 보내서 천덕꾸러기 만들란 말이야? 네 뒷바라지 하느라 네 동생은 혜택도 못 받고 자랐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들어보니까 대기업은 대출도 잘해준다고 하던데 대출 한번 알아봐라. 극기하는 시어머님 입에서 대출이라는 말까지 새어나왔기에 남편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네요.
그때쯤 남편도 불만이 쌓여가던 상황이었던지라 한숨만 나올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말을 했다네요. 그럼 이번만 대출받아서 도와줄 거고 앞으로 그 대출금 갚아야 하니까 더 이상은 돈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알았으니까 당장 대출이나 알아볼 생각해. 시어머님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누이 결혼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해줬지만 겨우 5천만 원밖에 안 도와줬다며 시어머님이 또다시 화를 냈다고 하네요. 시댁 가족들은 남편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상했던 부분은 시부모님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는데요. 시아버님은 나름 탄탄한 회사를 다니셨고 골프도 치고 수시로 해외로 여행을 다닐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끊임없이 부담을 주었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불만은 점점 쌓여만 갔는데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전화를 해서 또다시 기가 막힌 소리를 했다네요. 조금 있으면 현주 출산해야 하는데 산후조리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알고 있지? 네가 산후조리 비용 좀 보태야겠다. 어머니, 지금도 현주 결혼 비용 때문에 대출받은 거 갖고 있는데 제가 산후조리 비용을 어떻게 보태줘요? 저는 지금 겨울 점퍼 한 벌로 몇 년째 버티고 있을 정도예요. 너 때문에 네 동생이 피해를 봤는데 그게 할 소리야? 네 동생한테도 너한테 투자한 만큼 지원해줬다면 지금쯤 더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을걸? 근데 산후조리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못 해준다고 하고 있어. 시어머님의 말에 남편이 어렵게 또다시 돈을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결혼을 했다 보니 남편도 서서히 시댁에 돈을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아무리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도 시댁에 갈 때마다 남편을 향한 불만 섞인 말을 가족들이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이 동생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매달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가전제품도 모두 교체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댁 가족들은 우리에게 마치 습관처럼 같은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더니 입을 뗐어요. 우리가 네 뒷바라지에만 신경 쓰느라 네 동생은 고생하면서 살고 있잖니. 현주가 애 보고 살림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하는데 니들이 식기세척기 하나 사주면 어떻겠니? 죄송합니다. 저희도 돈이 없어서요. 네 동생 희생 덕분에 너는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제가 언제 호의호식했다고 그러세요? 저 결혼할 때 3천만 원도 없이 차고댁 도움으로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다하다 식기세척기를 사주라니요. 식기세척기는 우리 집도 없어요. 니들은 아직 애가 없잖아. 근데 네 동생은 애 키우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말이야.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식기세척기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그 정도 했으면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투자했던 교육비 다 회수하고도 남았잖아요. 저도 이제 가정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요구하시면 저는 이제 본가에 못 올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본가에 왔다가 올라가는 길에 두통약을 챙겨 먹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어요. 네가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면 갚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스트레스를 받아. 지금까지 보내드린 돈이면 이미 갖고도 남을 금액 아닌가요? 저도 이제는 제 가족 챙겨야 하니까 찾지 말아주세요. 네 가족이라니? 그럼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는 말인 거야? 시어머님이 버럭 소리쳤는데요. 남편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어떤 가족이 이렇게 돈을 뜯어갑니까? 장인 장모님은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한테 한 번도 뭘 요구한 적이 없으셨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친 값을 내놓으라고 하냐고요. 제 친구들도 부모님이 좋은 학원 보내주고 그랬지만 두 분처럼 돈을 토해내라고 하는 부모님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암튼 저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찾지 마세요. 그날 남편이 많이 격앙돼 있었는데요.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게
폭발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따져 묻자 시아버님이 순식간에 남편의 뺨을 올려붙였어요. 그동안 너 때문에 네 동생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았는데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해서 그동안 제가 번 돈 다 드렸잖아요. 이걸로 영 끊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제가 대충 짐을 챙겨서 남편 뒤를 따랐는데요. 그날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남편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더 이상 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에게 헌신하며 모든 걸 내어주었지만 그 끝없는 요구와 비난에 남편의 마음은 완전히 지쳐버렸으니까요. 특히 시부모님의 마지막 행동은 남편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시댁과 연을 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차 안에서 대성통곡을 하던 남편이 제게 말을 했거든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인데 언제까지나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 나도 이제는 내 가정에 충실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전화번호 전부 차단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는 시댁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명절날은 친정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으며 한가로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엄마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고 나서 엄마 얼굴이 굳어지더니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사부인이시네. 엄마가 놀란 목소리로 말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사부인. 안녕하세요. 엄마가 말을 하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님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깜짝 놀라 엄마를 바라보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는데요. 시어머님이 눈물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애들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이라는 게 천륜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연을 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한 듯 시어머님이 흐느끼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시어머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자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크게 쉬고 엄마에게 휴대폰을 달라는 듯 손을 내밀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남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시어머님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넌 우리 집 장남이잖아. 근데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남편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러면 이럴수록 관계가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우리가 니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우리가 널 키우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버릴 수가 있어.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가정을 지킬 겁니다. 그동안 저도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찾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위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이 한없이 가엾기만 했습니다. 부모님도 말은 안 했지만 안쓰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한없이 바라봤어요. 그 뒤에도 우리는 시댁에 발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더 이상 두통약을 먹지 않아도 됐고 많이 안정이 되어갔어요. 그러던 중에 남동생이 결혼을 했고 제게도 올케가 생겼습니다. 올케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자연스럽게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몸보신을 해주겠다며 불러서 친정에 갔더니 장어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갈 때와는 다르게 남편 표정도 밝아 보였어요.
잠시 후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어요. 우리 집 귀한 사이 어서 와. 어제 자네 장인이 사위 먹이라고 잔뜩 사왔으니까 맛있게 먹게나. 그날 우리는 엄마가 정성껏 준비한 장어 요리를 먹었는데요. 엄마가 남편 옆에 앉아서 장어를 잘라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정서방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니까. 자네 장인이 자네 준다고 손수 준비해온 거니까 많이 먹게나. 장모님도 어서 드세요. 아니야. 난 자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순간 엄마의 말에 남편이 눈물을 왈칵 쏟았는데요. 친정 부모님이 남편을 살뜰히 챙겨줄 때마다 남편은 자주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시댁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가 떠올라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갑자기 남편이 눈물을 쏟고 있자 엄마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남편을 위로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빠가 오신 건가? 네 아빠는 오늘 늦게 온다고 했는데 누구지? 그리고 네 아빠라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겠지. 그렇네. 내가 확인해 볼게. 제가 빠른 걸음으로 가서 인터폰을 확인해 봤더니 화면 속에 올케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자 올케가 밝게 웃으며 들어섰고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올케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어요. 올케가 우리 부부에게 인사를 건넨 뒤 식탁에 앉았는데요. 갑자기 엄마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그냥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땠을까 뭐 그런 건데요. 올케의 뜬금없는 말에 엄마가 살짝 웃으며 물었어요. 뭔데 그렇게 사설이 길어?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물론 제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혹시 어머님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여자가 러닝머신을 뛰다가 갑자기 버둥버둥 팔을 휘저으면서 넘어졌다면 그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올케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엄마가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너 혹시 러닝머신 하다가 넘어진 거니? 그 넘어진 여자가 너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올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엄마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못 산다 진짜.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거야? 그러자 올케가 허리에 손을 대며 대답했어요.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거든요. 여기가 좀 아프긴 해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올케를 돌려가며 확인했습니다. 너를 어쩌면 좋니 그래. 내가 파스 가지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봐라. 엄마가 서둘러 파스를 꺼내와서 올케에게 붙여줬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올케가 여전히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까 드린 질문에 답해 주셔야죠. 며칠이나 지나야 사람들이 제가 버둥버둥거린 걸 잊을 수 있을까요?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러닝머신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그런 질문을 해. 내가 볼 때는 그 헬스장에서 네가 최초일 것 같은데 러닝머신 탈 때마다 네가 버둥버둥 된 게 기억나겠지. 엄마 말에 올케가 나라 잃은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요? 그럼 헬스장 옮겨야겠네요. 거기가 시설이 최고였는데 완전 망했네요. 그 말의 순간 남편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울해 보이던 남편 얼굴이 웃음기가 가득했는데요. 올케는 사람을 웃게 만드는 묘한 마법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에도 올케로 인해 남편이 여러 번 박장대소를 했거든요. 올케가 여전히 나라 잃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있자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다시 물었어요. 저녁은 먹은 거야? 올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삼각김밥 먹었어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입을 뗐어요. 삼각김밥은 간식이지. 그걸로 끼니가 되겠어. 장어 구워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봐. 엄마가 장어를 구울 준비를 하려던 순간 올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7개나 먹었어요. 삼각김밥 7개 먹으니까 끼니가 되더라고요. 그 말에 순간 정적에 휩싸였는데요. 엄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 삼각김밥을 7개나 먹었다고? 올케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렇잖아도 편의점 사장님이 말하기를 편의점 오픈 이후 삼각김밥을 한 번에 7개나 먹은 사람은 처음 봤다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신기하다고 하면서 유통기한 임박한 만두까지 챙겨주셔서 그것도 야무지게 먹었더니 아직까지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그 만두는 먹지 말았어야 했던 것 같아요. 만두까지 먹어서 러닝머신 하다가 떼굴떼굴 구른 게 분명해요. 올케의 천연덕스러운 말을 듣던 순간 남편이 또다시 참을 수 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박장대소하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저도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남편이 그렇게 크게 웃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거웠던 분위기가 올케로 인해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그 모습을 보고 엄마도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진짜 못 산다. 너를 어쩌면 좋다니. 올케의 엉뚱한 말과 행동이 그날 저녁 남편을 웃음으로 물들게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빠가 치맥을 먹자고 부르셔서 다 함께 부모님이 자주 가던 단골 치킨집에 모였습니다. 치킨과 시원한 맥주를 곁들이며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사는 게 전혀 마음에 안 걸린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적어도 요즘은 마음이 많이 편해요. 남편은 그동안 시댁에서 겪었던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조심스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신만 사교육을 받아왔다는 이유로 많은 요구를 받았던 이야기를 하자 올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서더니 유머 섞인 말투로 남편의 이야기에 반응했어요. 사교육 아무리 시킨다고 해도 본인이 공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걸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대치동 일타 강사 현장 강의까지 듣게 하려고 애쓰셨고 서울대 나온 수학 선생님한테 과외까지 받았지만 결론은 공부 진짜 못했거든요. 모두가 올케의 말을 듣고 순간 웃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올케가 진지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미술에 재능이 있었는데 억지로 공부를 시키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사교육을 받는다고 한들 본인이 안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말이 주제 넘을 수도 있겠지만 동생분이 좋은 대학을 못 갔다면 그건 본인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올케는 마치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듯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도 제가 첫째라 엄청 투자했지만 엄마가 쓴맛을 본 이후로 동생한테는 사교육 거의 안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혼자 공부해서 연세대를 가더라고요. 아주 독하게 공부했어요. 공부도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책감 느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올케의 솔직한 말에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돈총각은 진짜 열심히 했나 보네. 근데 너도 미술로 대학 갔잖니.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난 우리 며느리가 착하고 배려심도 많아서 명문대 나온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 그럼 우리는 사위도 잘 받고 며느리도 잘 받다니까. 복이 아주 많은 거야. 아빠의 칭찬에 올케가 신이 나서 한층 밝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청 웃긴 일도 있었는데요. 제 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기장에 제 얘기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제가 성적이 안 나와서 엄마한테 혼났던 날이었나 봐요. 동생의 일기장에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뭐라고 썼는데? 엄마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올케를 바라보자 올케가 동생이 쓴 일기 내용을 재현하듯 손짓까지 곁들여서 말했습니다. 누나는 매일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못한다.
누나는 매일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못 부른다. 누나는 매일 요리를 해주는데 요리를 잘 못한다. 저 여자는 대체 잘하는 게 뭘까? 순간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며 올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올케가 천연덕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생이 그 일기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겨요. 저 여자는 대체 잘하는 게 뭘까는 할머니 말을 따라한 건데 우리 할머니가 항상 저 여편네는 참 문제야라는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저 여편네라는 말을 쓰기 좀 그래서 저 여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거 있죠? 덕분에 할머니까지 엄마 눈치 보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엄마가 웃음을 참으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니들 결혼할 때 사돈 총각이 가전제품을 몇 개씩이나 선물해줬잖니. 그게 다 너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자 올케가 장난스럽게 눈을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를 아끼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부족한 저를 데리고 가준 매형한테 고맙고 미안해서 선물한 거였더라고요. 올케의 말에 남편과 동생이 동시에 마시던 맥주를 뿜으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둘은 한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했고 치킨집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러는 사이 남편은 점점 밝아져갔고 홀로 콧노래를 부르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올케가 가족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친정으로 갔는데요. 갔더니 올케가 자신있게 요리를 하겠다며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올케의 모습이 흐뭇해서 잠자코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올케가 계란 요리를 한다며 냉장고에서 계란 몇 개를 꺼내 싱크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뒀는데요. 엄마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얘, 계란 굴러 떨어지는 거 아니니? 그냥 내가 할까?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싱크대 위에 올려진 계란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지만 올케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어머님께 얻어먹기만 했잖아요. 오늘은 제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올케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대답하던 그 순간 갑자기 계란 하나가 싱크대에서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올케가 깜짝 놀라며 서둘러 바닥에 떨어진 계란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 나머지 계란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차례대로 올케의 머리 위로 툭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머리 위로 계란이 떨어지자 올케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어머! 얘네들이 왜 이래? 얘들 정신 나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한동안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크게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아무래도 오늘 안에 밥 먹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외식이나 하자. 넌 얼른 가서 머리나 감아. 계란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걸 어쩔 거야 그래. 암튼 넌 손이 참 많이 가는 애야. 머리 감게 얼른 이리 와.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내가 감겨줄 테니까 얼른 이리 와. 네가 혼자 감았다가는 계란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나올까 봐 그래. 엄마 올케가 티격태격하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올케는 고부관계였지만 스스럼 없이 잘 지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가족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희생이나 요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일수록 더욱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항상 웃을 수 있었던 것도 마음 따뜻한 올케의 배려 덕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시댁 가족들이 올케처럼 마음 따뜻한 분들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